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AP Statistics를 가르치고 있는 송유진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에서도 AP Statistics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이 어렵고 힘든 AP Statistics를 재미있고 즐겁고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재미있는 AP Statistics를 향한 여행을 출발해 봅시다. 먼저 왜 우리는 통계학을 배워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투표일 겁니다. 선거를 했을 때 내가 정말로 당선된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내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선거에 당선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기 위해서 통계학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오래된 그런 예제고요. 요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 중에 하나가 이게 되었어요. 휴대폰. 내가 휴대폰으로 얘기를 할 때 내 목소리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은 여기 이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여보세요 하고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이 휴대폰 안에서 나의 원래의 목소리를 복원해내는 그런 기술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확률 통계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딱 까보면은 그 안에 확률 통계가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휴대폰 깨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서 정말로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전자공학과나 전기공학에서 이 텔레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기술을 배우게 될 거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확률 통계 공식과 그리고 그 내용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예제는 물리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자역학. 현대 물리학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불확실한 그 상태가 사실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학을 다룰 수 있을 때 다루려고 하는 그 도구가 확률 통계밖에는 없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예제가 정말로 중요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 전 세상에 있는 상황과 그 환경들을 바꾸고 있는 중이죠. 수많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은 이 내부에 들어있는 CPU가 그 데이터를 프로세싱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그러한 물체로 이렇게 답을 줘요. 이것은 고양이야. 이것은 집이야. 이거는 적이야. 아니면 이거는 우리 편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 기술이 바로 확률 통계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 Artificial Intelligence는 너무나 많은 변화와 혁명들을 일으킬 겁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확률 통계를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이 강의에 사용할 교재는 Practice of Statistics라는 책이고 그 책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없다 하더라도 강의만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첫 장으로 들어가 보죠. Chapter 1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레슨에서는 two-way table에서 데이터가 주어질 것이고 그 안에 categorical variable과 quantitative variable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two-way table 속에서 marginal distribution이 무엇인지를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먼저 스태틱스가 뭔지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전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 돈과 그 다음에 은행 돈까지 막 빌리고 그 다음에 집도 담보 잡아가지고 돈을 막 빌려서 영화를 만들어서 대박을 내고 싶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그냥 아무거나 만들면 안 되겠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 학생들, 미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하나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렇게나 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 미국 아이들 혹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선호도를 알아낼 건데 전체 미국인 학생들을 population이라고 우리가 통계학에서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한 100명 혹은 1000명 정도 뽑아서 그 학생들에게만 물어볼 겁니다. 뭐 몇 억의 인구를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다음 근데 이 샘플을 뽑는데 샘플을 그냥 아무렇게나 뽑으면 안 되겠죠.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뱀을 숭배하는 그런 집단에 가서 너희들은 뭘 좋아하니? 그래서 뱀을 만들어서 뱀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영화를 만들면은 망하겠죠? 그래서 이 샘플을 뽑을 때는 전체 미국 학생들을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을 뽑아야 하고, 그리고 뽑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샘플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파퓰레이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뭐 1000명이 전부 다 나는 타이거가 좋아, 그렇다고 해서 파퓰레이션이 다 타이거가 좋아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수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파퓰레이션에 대한 추측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수학적 도구를 우리는 proba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probability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95% 정도는 확실해. 그래도 5% 정도는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를 구체적으로 끄집어내고 이 숫자를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population이 뭘 좋아한다 라는 그런 추론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inference라고 합니다. 이런 inference를 통해서 population이 좋아하는 대상을 찾아내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우리는 statistics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샘플을 통해서 수학을 사용하고 그 수학을 이용해서 population을 알아내는 것, 그것을 statistic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statistics는 데이터 사이언스고 요즘 한창 인기가 있죠.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너무나 크게 번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시스 and statistics, 그 핵심이 데이터 애널리시스의 핵심이 statistics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그 대상, 아까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인 학생들이 되겠죠. 그 학생들을 statistics에서 individual이라고 부르고, 이 individual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 구체적으로 숫자를 넘겨줄 겁니다. 그 숫자를 대표하는 변수를 대표하는 이런 letter를 variable이라고 합니다. variable에는 categorical variable과 quantitative variable 두 가지가 있어요. 그 category를 주는 그런 variable을 categorical variable이라고 합니다. quantitative는 숫자를 주는 것. 그 구체적으로 category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타이거 좋아 안 좋아. 그 다음에는 뭐 강아지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렇게 캐러고리를 줄 때, 캐러고리를 물어볼 때 그것을 categorical variabl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해? 0에서 10까지 디그리를 나타냈을 때 뭐 얼마나 좋아해? 나는 너무너무 좋아해. 뭐 100% 혹은 10. 나는 전혀 안 좋아해. 아픈 기억이 있어. 0. 이런 식으로 숫자로 답이 나올 때 그러한 것을 quantitative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AP 스튜던트가 있었는데 그 학생들에게 퀘스천을 주어서 이렇게 답을 얻어냈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은 Canadian AP 스튜던트였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떠한 province, 어떤 주에 있는지, 여기는 Canadian province죠. 그 다음에는 뭐 남자, 여자 혹은 language를 몇 개 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오른손잡이야, 왼손잡이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고 그에 대한 답을 뽑아내었어요. 그러면은 individual은 무엇이죠? 누가 이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했나요? 그러니까 AP student가 되겠죠. 그러므로 individual은 AP students.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variable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답이 category로 나오면은 전부 다 이거는 category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category가 되겠죠. 숫자면은 이거는 Q, quantitative variable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것도 category, 여기는 숫자면은 quantitative 되는 거죠. 이거는 Q, 이것도 category, 이거는 quantitative. 그렇게 답을 해주면 됩니다. categorical variable들은 province가 categorical variable의 하나 예가 되는 겁니다. 온타리오는 category가 되는 거죠. 요 각각은 다 category가 됩니다. variable은 province.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고 gender가 variable이죠. categorical variable이고 얘네들은 그에 대한 답. 그리고 value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variable이고 그다음 얘네들이 quantitative variable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숫자를 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캐러고리가 답으로 나올 것이냐,
따라서 category와 quantitative variable을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이게 그냥 테이블만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은 같은 숫자가 반복이 되는 것은 같이 세가지고 같은 자리에 놓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28이 3번 반복이 됐으니까 28을 3번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닷으로 이렇게 3번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블, 커다란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분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은 것은 반복이 되면은 반복이 되는 그 횟수만을 이렇게 나타내면 이런 것들을 distribu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숫자가 한 100만 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 테이블을 쳐다보고 싶지 않겠죠. 뭐 반복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쌓아 올려서 그래프로 형태로 나타내고 나면은 이쪽 부분에서 뭔가 많이 몰려 있고 이쪽 부분은 거의 희박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팔리고 있는 자동차 그 중에서 보면은 여기 MPG라고 하는 것은 mileage per gallon이라고 해서 1갤런당 몇 마일을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현다이 엘란트라 한국 자동차도 있네요. 그리고 기아도 있고 그리고 33마일, 32마일 꽤 마일리가 좋네요. 한국 자동차 기술이 다른 데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네요. 그래서 테이블을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이러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서 어느 쪽에 많이 몰려 있고 어느 쪽에 적게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대칭인지 아니면 한쪽에 몰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variable이 어떠한 frequency를 갖느냐, 얼마나 많이 반복되느냐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태틱스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선은 데이터가 하나 주어지겠죠. 이렇게 커다란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이걸 다 한꺼번에 쳐다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나타내서 그 모양을 우리가 모양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게 100만 개의 숫자가 있으면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몇 개의 숫자만 뽑아내는 거예요. 뭐 평균, 그 다음에 variance, standard deviation 같은 그런 몇 개의 숫자를 통해서 이 많은 숫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걸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0만 개를 다 보는 것보다는 몇 개의 숫자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지고 테이블이 데이터셋이 주어지면 그래프로 변형을 시키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표값들, numerical summary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스태틱스에서 해야 될 큰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라디오 스테이션이 있는데 그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방송하고 있는 내용이나 노래를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컨트리송 같으면은 그걸 방송을 하는 라디오 스테이션이 한 2,000개 정도 있는 거예요. 2066. 그다음 락을 방송하는 라디오 스테이션이 한 869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걸 여기에서 variable에 해당되는 것은 요게 variable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 형태가 category로 나왔죠. 숫자가 아니라 category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categorical variable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category들은 categorical variable의 변수들에 대한 value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x라는 게 있으면은 x라고 하는 것이 1, 2, 3, 4 얘네들이 value가 되는 거죠. 이게 variable이 되는 거고. 이러한 format이라고 하는 변수 뭐 y가 있으면 이 y에 대한 구체적인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All these 뭐 religious, rock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구체적인 값이 이 y 값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categorical data를 이제 센 거죠. 한 2066개의 스테이션이 컨트리송을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센 것을 count라고 그러고 이 count를 그냥 보기가 또 조금 불편하니까 각각의 count를 전체의 숫자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percentage로 바뀌죠. 우리가 늘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컨트리송 같으면은 2,066개의 스테이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한 14.9%를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죠. 또 익숙하고. 그래서 퍼센티지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 퍼센티지로 나타낸 것이 사실은 확률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categorical data에서 이거 이제 categorical data인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스테이션은 락 음악을 방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이렇게 그 스테이션에 물어볼 수 있고 그 스테이션은 그럼 나는 방송을 해 라고 그러면 그래 하나 라고 이제 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락 음악 방송 안 해 싫어해 그러면은 0 너희는 락을 방송하는 스테이션이 아니야. 그러므로 categorical data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0과 1을 갖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 statistics라고 하는 것은 mathematics를 말하는 거예요. 수학을 말하는 것이고 그 statistics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categorical data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은 0이나 1,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데이터를 우리는 categorical data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0과 1이라고 하는 얘기는 흔히 말해서 yes, no. 그러니까 no나 yes 이렇게 되겠죠. yes. 그 다음에는 fail 아니면 success. failure, success. 이런 식으로 두 개의 outcome만 갖는다면은 그것은 우리는 categorical data라고 부르는 겁니다. 통계학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sampling proportion이나 Pearson's chi-square statistics나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categorical data에서 나오는 distribution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categorical data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0과 1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AP Statistics의 수업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나는 듣는다. 그러면 1이 되는 거죠. 너는 듣는 사람 1명. 그 다음에 나는 듣지 않아요. 그러면 0.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인디비주얼이 주어지면은 AP Stat을 듣는 학생이면은 1이라고 주는 거고 듣지 않으면 0이라고 주는 거고 들으면 1이라고 주는 거고 0과 1을 이렇게 assign 해주는 거예요. categorical data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세어서 그 숫자가 겉으로 드러난 것을 count라고 하는 거죠.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차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categorical variable 가지고 statistics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0과 1을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categorical data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이러한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그냥 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bar 차트로 나타내는 것이 좋겠죠. 이거 bar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림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방법은 파이처럼 해서 이렇게 조각적으로 나누어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뭐 더 있지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골라봤어요. 이런 거는 bar graph, 이런 것들은 pie chart. 그리고 그 다음 예제는 테이블이 주어졌는데 이 테이블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categorical variable 두 개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어떤 데이터냐면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는데 너는 이제 남학생이니 여학생이니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네 생각에는 네가 부자가 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categorical variable 두 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이제 젠더가 하나의 이쪽 방향으로 categorical variable이 주어진 거고 이쪽 방향으로 또 categorical variable이 하나 더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두 개가 주어지고 그 각각에 대한 categorical 데이터의 개수를 세준 거죠. 여기는 아니야 나는 부자가 못 될 것 같아 여학생의 숫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남학생의 숫자 그 다음에 요걸 더해가지고 요 숫자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반드시 확실해. 그래서 그런 이렇게 여학생의 숫자, 남학생의 숫자 그에 대한 답입니다. 그에 대한 합이 된 거죠. 그리고 전체 학생의 숫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의 categorical variable이 주어지고
이런 테이블을 two-way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two-way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마지노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선 마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의 이렇게 페이퍼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페이퍼를 여기부터 이렇게 다 쓰질 않죠. 맨 위에부터 맨 밑에까지 다 쓰진 않아요. 그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이걸 다 잘라내죠. 그러니까 요게 마진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마진, 요거는 왼쪽 마진, 아래쪽, 위쪽.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진이고 이런 마진에 들어있는 이런 숫자들의 분포 그것을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디비주얼이 이제 오른쪽으로 몰려 있거나 혹은 아래쪽으로 몰려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은 female과 male이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종의 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눈이 이만큼 쌓였어요. 여기도 눈이 이만큼 쌓였어요. 그러면은 이 눈을 오른쪽으로 확 밀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 합이 이제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도 눈의 양이고 이쪽도 눈의 양인데 이 눈을 오른쪽으로 다 밀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펼쳐져 있는 눈을 오른쪽으로 확 밀어서 이렇게 더 높이 쌓아 올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 있는 얘네들의 분포를 marginal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눈이 왔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지만 이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눈을 오른쪽으로 쭉 밀어서 이렇게 도로 옆으로 쌓아 올린 거 많이 봤죠. 이렇게 쌓아 올린 것.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marginal distribution이라고 연상을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marginal distribution에 대한 percentage를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count로도 나타낼 수 있고 몇 개로 나타내지만 몇 퍼센트 이렇게 이제 편하니까. 그래서 전체 숫자에다가 이 숫자를 나누어서 marginal distribution으로 이렇게 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194가 되는 거고 194를 전체의 숫자로 나눠서 4826 여기가 4826이 되겠죠. 이 숫자를 이걸로 나누면은 percentage가 나오고 그리고 그에 대한 percentage에 대해서 바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분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marginal distribution에 대한 예입니다. 또한 이렇게 분포하는 거 이것도 marginal distribution이에요. 이렇게 두 개 있으면은 얘네 눈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marginal distribution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